안녕하세요. 50대 방구석 아줌마 사업가 오방아사입니다. 저의 영상 중 수백만원 강의 들어도 매출이 안 느는 이유라는 영상 내용 중에서 끄트머리 부분에 물꼬트기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그 물꼬트기를 고민하던 중 그거보다 우선 먼저 얘기해야 할 게 생각나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또 응원의 댓글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정적 댓글 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고민하며 나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영상을 공유하고 싶지가 않아지네요. 긍정적인 마인드의 구독자 또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선별해서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암튼 물꼬트기보다 우선 해야 할 게 뭐냐? 다른 영상, 이런 사람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지 마세요의 영상 내용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3년 넘게 이 바닥에서 셀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초반 영상에서도 언급한 말인데 누구나 온라인 셀링 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아무나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먼저 알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주제 넘게 혼수 두는 걸 안 한다고 했으니 지극히 이 오방아사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작점에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 6년 다니던 회사를 망하지도 않은 직장을 네 발로 박차고 나오자마자 바로 사업자를 내고 백수생활과 동시에 방구석 셀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50명 되었을 때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막상 회사를 퇴직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두려움 없었냐고 불안하지 않았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한 분이 한 20여 년 직장 생활하다 어찌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유료 강의 들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했던 답변입니다. 절실함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고. 두려움과 불안함보다 절실함이 더 앞섰기에 앞뒤 안 보고 덤볐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되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몰 남들이 쉽게 돈 번다는 말에 현혹되어 젊은 패기로 쉽게 뛰어들기도 하지만 또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젊은 나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 이 오방아사와 같은 나이에는 코로나 때 그만둔 회사가 정년까지 보장해준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욱하는 성질에 박차고 나왔지만 내 나이에 다닐 수 있는 마지막 직장이었습니다. 50대 나이에 이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쉽게 접근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직장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에 비해 잘 다니던 직장, 성질 때문에 그만두고 주변에 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한다고 선포하고 바로 시작했으니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구멍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 오방아사의 경우는 자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주 없지는 않았었고 또 직장에서의 업무가 온라인 유통 관련 업무였기 때문에도 이 나이에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은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큰소리치고 시작했고 나름 온라인 유통 쪽 흐름을 알고 시작하는 거라 시작은 했는데 회사에서 하던 방식과는 또 다른 나만의 사업이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반응이 없고 생각한 대로의 매출이 안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어라 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니까요. 나름 자존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온라인 창업했다고 떠벌렸는데 매출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를 죽어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서라도 앞만 보고 달렸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집안일 대충 하고 가족 돌보는 시간 최소화하고 죽어라 컴퓨터 앞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엉덩이 욕창 생기더라도 하라고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오래 한 자세로 앉아있다 보니 고관절 이상으로 통증이 생기고 마우스에 너무 힘을 주었나 엘보까지 오고 손목 보호 마우스 받침대에 걸치는 손바닥 통통한 부분에 염증이 생겨 병원 다니고 어깨에 무리가 와서 도수 치료받으며 정말 죽어라 열심히 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도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끊임없이 온라인 셀링 마케팅 관련 영상 듣다 잠들었고요. 그래서인가 다행히도 첫 달부터 생활비 벌었고 블로그에도 포스팅했었는데 자본금 100만원 통장 만들어 놓고 그 후 더 투입된 돈 없었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도 한 말인데
95%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온라인 창업 관련 정보들을 들으며 많이들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정작 실행은 안 하고 공부만 하다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또 막상 유튜브에서 쉽게 누구나 돈 번다는 얘기에 혹해서 창업했다가 또 쉽게 폐업하고 있고요.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제가 해주는 답변입니다. 절실함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라고, 또 집요하게 파고드는 끈기라고, 머리 똑똑한 사람, 가방끈 긴 사람, 박학다식한 사람, 이런 것보다도 절실함이 이 바닥에서 3년을 유지해온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절실함, 간절함, 끈기, 이런 거 없는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 깊이 고민해 보시길 조언합니다. 이 오방아사는 공장, 도매, 과수원 등등 주변 인맥이 전혀 없었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내 위탁 판매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국내 위탁 판매, 이 중에서도 국내 수동 위탁 판매, 국내 대량 위탁 판매, 브랜드 리셀, 여기엔 명품 리셀, 코스트코 리셀, 해외 판매, 자체 제작 브랜딩, 이 정도로 추려볼까요? 이 중에서 오방아사가 국내 수동 위탁 판매를 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국내 대량 위탁 등록으로도 꽤 많은 매출을 일으키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많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내 위탁 대량 등록의 단점이 내가 무슨 제품을 팔고 있는지 판매자조차도 모르고 판매를 하는 거라 고객 CS가 거의 안 되겠죠. 물론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하면 되겠지만요. 이게 저의 성격상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판매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판매하다가 일어날 불상사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품절 관리가 힘들기에 품절로 인한 고객 클레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싫었고요. 도매국의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본 적 있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나 궁금해서요. 근데 이 오방아사의 나름 꼼꼼한 성격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다시 수정을 해야 직성이 풀려서 하나하나 다시 수정하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포기했습니다. 또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이로도 매출 꽤 있는 셀러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난 안 하냐? 이 오방아사의 성격이 고객한테 배송 지연되는 걸 판매자인 내가 못 견딥니다. 고객한테 빨리 배송해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이트 리뷰평이 좋은 이유랍니다. 암튼 해외 구매 대행의 또 다른 단점, 반품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고객이 변심 또는 불량으로 인해 반품 신청했을 경우 고스란히 판매자 몫인데 크몹이라고 하죠.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을 팔아야 매출이 많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 반품 들어왔을 때 초짜 셀러님들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 영상 보다가 어떤 젊은 20대 해외 구매 대행 셀러인데 반품 받았던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카약을 판매하다가 배송 중 변신 반품을 하길래 집안에 들여놓기도 힘든 사이즈라 트럭이 싣고 온 거 길가에 방치해서 폐기 처분했다는 경험담을 들으며 와, 저건 난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사업을 하려면 배짱과 스케일이 커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기에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내 영역이 아니다 싶었죠. 또 해외 판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짜잔하게 하고는 있으니 패스. 자체 제작 브랜딩 해보려고 열심히 공장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정말 딱 이거다 싶은 제품이 아닌 판매하다가 아쉬웠던 제품이 있었기에 투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끝내 공장을 못 찾았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조처 뚫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자체 제작 브랜딩은 초기 창업으로는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자신 있다고 제작했다가 판로 없이 유통 경험 없이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브랜드 리셀의 경우 이건 진짜 열심히 손품, 다리품 팔아야겠던데요. 코스트코 구매 대행은 일단 내 동네에 코스트코가 없고 물론 온라인 도매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재고를 쌓아둘 창고가 없고 무엇보다 수시로 변동되는 제품 리스트와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에 손빠르게 대처할 자신이 없기에 내 영역은 아니다 싶었죠. 이리 얘기하는 이유가 저처럼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어떤 방향의 온라인 셀링 창업을 할지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얘기해 봅니다. 이 오방아사처럼 고객한테 배송 늦으면 스트레스 받는 성향의 분들은 해외 구매 대행 하기 힘들 겁니다.
또 한 땀 한 땀 수정을 거쳐 상품 등록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꼼꼼한 분들은 대량 등록은 안 맞을 거고요. 위탁 사이트의 잦은 품절, 배송 지연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자체 제작 브랜딩이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난 짜잘한 매출은 관심 없어. 이왕 뛰어드는 거 매출 파일을 빨리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러면서 무대포 정신과 매사 긍정적 성격, 영업력 나름 뛰어난 말빨 좋은 분들은 크고 무겁고 비싼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이 적성에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말하다 보니 해줄 말 자꾸 많아지는데 내용이 길어져서 간략히 하자니 내용이 빠진 게 많네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